지금부터 1년 6개월 전인 2021년 12월 두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두 전문가는 각자 다른 방송에서 다른 종목 추천을 합니다. 오늘은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1년 12월 12일 김작가TV에서는 당시 가장 인기 많았던 전문가 중 하나였던 슈퍼개미 김정환 전문가가 종목 추천을 했습니다. 지금 3천 이상에서도 싼 기업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지금 막 널린 게 싼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를 예측하기보다는 싼 기업, 앞으로 미래에 뜰 기업들, 그다음 미래에 좋아질 기업들을 빠르게 매수하는 것이 용기 있게 매수하는 것이 좋다. 시장을 보기보다는 기업의 개별 종목에 집중하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을 보기보다는 싼 종목을 찾고 있었던 김정환 전문가. 반면 2021년 12월 8일 선대인TV에서는 부동산 전망 예측 실패로 다소 위축됐지만 주식 쪽으로는 입지를 다지고 있던 선대인 소장이 종목 추천을 했습니다. 실적으로, 수치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찍히기 시작하는 해가 내년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투자해도 늦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큰 흐름에서 보면,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가 오른 종목들이 너무 많잖아. 예를 들면 에코프로비엠, 저희 연구소가 2019년 하반기에 사실 처음 소개했었는데요. 이때 소개하고 난 이후로 이 주가가 거의 10배 넘게 올랐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들어가도 돼? 주가가 최근 몇 달 사이에도 2배, 3배씩 올랐던데 들어가도 되는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저는 감히 말하건대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수십, 심지어 뭐 수백 종의 그 전기차 브랜드를 앞으로 이제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이 언제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2차 전지 가치 투자로 시장을 읽고 있던 선대인 소장. 각 전문가가 추천했던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라는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엠플러스라는 회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보마그네틱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코스모 신소재와 대보마그네틱은 많이 올랐습니다. 심지어 코스모 신소재는 10배거 달성으로 선대인TV 커뮤니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엠플러스도 초반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1에서 2년 본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미용 관련주들, 미용. 클래시스나 그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칼 그리고 루트로닉 같은 종목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미용 관련주는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반도체 관련주들도 아주 싼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텍도 그렇고 코리아 서킷도 그렇고 심텍, 코리아 서킷은 상승 후 하락.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디바이스 ENG나 아니면 ICD 그다음에 인탑스도 디바이스 ENG, ICD는 하락, 인탑스는 상승했습니다. 사실 전문가의 종목 추천 틀릴 수 있습니다. 꼭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그 후의 행보입니다. 선대인 소장은 2023년 1월 15일 엠플러스에 대한 피드백을 합니다. 엠플러스는 사실 저희 연구소가 소개한 종목이긴 한데 연초에 소개했을 때에 비해서 주가가 참 못 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워낙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전형적인 장비주들이 못 갔던 이유의 전형적인 어떤 사례를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더더욱 이익이 안 나는 걸로 나와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그 최악의 상황이고 그 주가도 굉장히 이제 지금 낮은 상황인데요.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SK온 발주도 나올 거고 내년에 또 나올 거고 뭐 등등 하기 때문에 분명히 좋아지는데, 그렇다고 지금 관점에서 볼 때 그러면 엠플러스가 뭐 장비주들 중에 탑픽으로 꼽을 만한 거냐? 지금 사두면 분명히 향후에 수익이 꽤 날 거다 이것도. 그렇지만 다른 2차 전지 장비들, 더 매력적인 장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탑픽으로 현재로는 보고 있지 않다. 대신에 탑픽으로 조립공정에서 보고 있는 게 뭐냐? 하나기술이고요. 그리고 탑픽으로 하나기술을 언급합니다. 하나기술은 그 후로 상승했습니다. 보통 기존 몇 명의 지은문가들의 스킬로 보면 엠플러스의 초반 좋은 흐름은 급등하지 않았냐며 맞췄다며 역으로 따지고 소리 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대인 소장, 확실한 피드백으로 투자자들의 손해를 최소화했습니다. 반면 김정환 전문가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2022년 3월 김작가TV에 출연했습니다. 3월이면 12월 추천한 종목 중 디바이스 ENG, ICD 하락한 종목들이 있었지만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전에 추천했던 급등 종목에 대한 언급만 있었습니다. 2020년 7월 28일에 이제 김작가 TV에 처음 출연하셨을 때 LNF로 추천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37,600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최고가 이제 20만 넘었다가 네, 훨씬 넘었죠. 지금 어제 날짜 기준 19만 4,700원이고 일단 그럼 LNF는 여전히 좀 좋게 보시는지 아니면 이 정도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뭐 절대 한 5년치 이익을 땡겨와 버려서 네. 물론 10년을 보면 좋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너무 크게 오르긴 힘들다. 우리가 이제 한 2배 정도 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주식을 살 때 1년에 한 2배 정도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들어가는데 LNF가 2배까지 1년에 오르긴 힘들 것 같다. 한 20만 원대 중반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다. 새로 사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다원시스는 여전히 좀 좋게 보신 건 이제는 또 네. 이것도 많이 올랐으니까 네. 이제는 아니, 전 아직 다원시스는 아무 어떤 가시화된 게 없습니다. 가시화될 때까지 다원시스를 좋아했던 이유는 정말 미래를 담고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현금 5천만 원 만약에 어떤 섹터 어떤 주식을 좀 담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현금 5천만 원이 있다면 5천만 원으로 미래를 담고 있는 주식. 태양광의 세계 1위 한화 솔루션을 담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PMIC 전력 반도체, 엘비스 세미콘, 그다음에 반도체를 담았으니까 조선을 하나 담아야죠. 뭐 조선 얘기를 안 했네 이 사람은. 조선이 되게 좋은데요. HSD 엔진 그 회사의 모회사인 인화전공. 그 회사는 이제 이름에 나와 있듯이 배에 엔진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워낙 저평가되어 있고. 하나솔루션은 그나마 좋은 모습을 보이고 LB세미콘과 인화전공은 하락했습니다. 떨어진 종목에 대한 피드백은 있었을까요? 2023년 6월 기준 두 전문가의 달라진 입지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두 전문가의 종목 추천 후 모습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참 한 가지 여러분들 늘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실 때는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원칙이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왕창 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1억 원의 자금이 있다 그러면 한 5등분해서 2천만 원씩 5번을 나눠서 산다. 여러분들 주가를 당기는 주가 그러면 누구나 예측 못 하잖아요. 좀 이렇게 분할 매수하고 또 나중에 매도할 때도 또는 수익 실현할 때도 분할 매도가 원칙이다. 이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딱 사면 아주 다 바닥에 있어서 요건 쌍욕을 먹지 않을 정도의 포트폴리오라고 보고 있어요.